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일단은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이긴 해요. 제가 최근에 동네 꼬마님 영상을 보다가 제가 봤던 일하고 좀 많이 흡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네 꼬마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저런 일이 어딨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진수바리님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지금 현실이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뭐 특정만 안 하면 되니까요. 네, 제가 최대한 특정 안 되게 각색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한 2010년 그쯤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40대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규모에 비해서는 수입이 나름 괜찮고, 그래서 이것저것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똘비라는 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면 대인 관계가 조금 어수룩한 면이 있고 조금 내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도 아직 못 해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안전궤도에 오르고 나서부터 손을 떼도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연습장 가서 혼자 골프도 쳐보고 뮤지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흥미가 이렇게 동하지는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한테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술을 먹다가 그 영수라는 친구가 똘비야, 내가 요즘에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술 먹다 말고 그냥 바로 PC방으로 갔대요. 이 게임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유명하지는 않았던 그런 온라인 MMORPG 게임인데, 제가 똘비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똘비 온라인 언젠간 나오겠죠. 네. 그 MMORPG 게임인데 좀 무협풍이 좀 가미된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원래 PC방에 가면 보통 게임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영수라는 친구가 게임을 틀지 않고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카페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받고 메모장을 켜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게임 접속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걸 게임 한번 트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서 영수가 이게 프리서버라는 건데 본 서버는 너무 서버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다 프리서버에서 한다. 너도 아마 프리서버를 하면은 본 서버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똘비는 영수랑 같이 게임을 했어야 하니까 영수 도움을 받아서 프리서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똘비가 30대쯤에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몇 판 해본 게 다였거든요, 사실. 근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골프나 뮤지컬을 볼 때 들었던, 아니면 그때 느꼈던 도파민이 엄청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똘비가 그 게임에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프리서버라고 해도 보통은 경험치가 좀 빨리 오르거나 아니면 재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서버가 많은데, 그 서버는 그냥 본 서버하고 거의 동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력을 본 서버랑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버도 쾌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 프로그램이라고 예전에 그 USB에 오토 프로그램을 담아서 판매를 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USB 꽂고 게임을 하면은 자동으로 사냥도 되고 포션도 자동으로 먹어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제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쓰면서 열심히 게임을 한 거죠.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이 일을 마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캐릭터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가온 캐릭터가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을 하니까 그쪽에서 혹시 길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아니요 길드는 없는데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수는 이미 게임을 접은 상태였고 똘비는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 채팅을 건 상대방이 저는 레츠가 기릿이라는 길드의 마스터인데 혹시 게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길드 들어와서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것도 재미는 있었는데 또 길드에 들어가서 하는 건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알겠다 해서 길드에 들어가게 됐대요. 길드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니까 훨씬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뭐 파티 사냥도 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몇 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길드원들하고 또 친해지고 특히 그 길드 마스터, 길드장하고 좀 많이 친해졌대요. 나이 차이가 2살 정도 나는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유별나게 똘비를 좀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알려주고 아이템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 주다가 어느 날 똘비가 그 길드장하고 만나서 술을 한잔하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게 뭐 작정하고 나를 잡아서 만난 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그 길드장이 똘비한테 야 똘비야 근데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똘비가 저 대전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길드장이 대전 살아? 난 세종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야 밥 먹었냐? 밥이나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뭐 대전, 세종 이건 아니고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드장 분이 똘비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는데 그 길드장 분이 춥기가 좀 올라서 똘비야 내가 사실은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돈놀이를 좀 한다. 근데 고리라고 해서 뭐 불법은 아니고 똘비 네가 뭐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은행 이자 맞춰서 돈 한번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돈을 정말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너가 정말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식을 돌려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툭 던지듯이.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한 2-3번 정도 더 만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대금 나갈 게 있어가지고 장부나 대금 관련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통장에 빵꾸가 뚫린 것처럼 돈이 계속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똘비가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그거를 확인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밤낮 일을 해가면서 서류를 뒤져보면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퇴사했던 한 직원이 벌인 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어떻게 그분이 뭘 했는지는 못 들어서 그냥 횡령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 횡령한 직원을 경찰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서에서 며칠 있다가 온 답변이 이분이 사실 그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본인 나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지금 입사할 때 냈던 신분이 아마도 위조 신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찾아는 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뭐 직원도 직원이지만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대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보려고 친구들한테도 전화도 돌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규모가 친구들한테 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은 또 아니었대요. 그래서 은행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때 길드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대요, 길드장한테. 그래서 길드장이 평소처럼 전화를 받고 똘비가 형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길드장이 나 사무실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형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사무실 주소를 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무실은 길드장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다고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그런 대부업이라도 그 유리창이나 이런데 뭐랄까 시트지로 뭐 간판처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리사무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호도 없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 게 맞나? 좀 찝찝했는데 또 불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을 두들기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길드장이 얼굴을 보자마자 아, 너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의 얼굴에 써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알아차리고 일단 들어서 앉아 이렇게 해서 소파에 앉히고 커피 믹스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대요. 형님, 내가 요즘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대금이 좀 밀렸는데 전에 얘기했던 그 금리 낮게 돈 좀 써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드장이 아이고 은행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냐고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너는 최저 금리로 해주겠다 이러더니 뭐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뭐 원하는 금액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가서 타이핑 좀 하더니 출력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들고 똘비 앞에 온 거죠. 근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그걸 천천히 읽어봤는데 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금리가 정말 낮았대요. 그 은행보다도 훨씬 낮았대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해주려나 하고 넘기는데 다음 장에 연체이자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연체이자가 보통 법정 상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십 배를 뛰어넘는 거기에 복리로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길드장이 이거 하도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겁주기용으로 항목 넣은 거다. 네가 그렇다고 연체할 건 아니잖아. 뭐 연체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그건 그렇긴 한데 뭐 혹시 모르는 일도 있고 내가 연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며칠 안에 갚으면 되려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래 연체만 안 하면 되지라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고 그날 이제 원하는 그 길드장이 달라는 서류도 다 넘겨줬대요. 그래서 돈이 그날 바로 나오고 뭐 대금도 내고 뭐 직원들 임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쓰다 보니까 대출 받았던 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똘비는 공장 일에만 집중하면서 다시 그 잃었던 돈을 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출근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더래요. 공장에. 예를 들면 창고에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뭐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다던가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연속으로 며칠 사이에 계속 벌어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100%로 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생산도 뭐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3달 정도 지났을 때 이자 연체를 하게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이자 연체가 돼서 길드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님,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연체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거 납기를 좀 밀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길드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야, 내가 이런 사정까지 봐줘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자까지 쳐서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조금만 늦춰달라 날짜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드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도 있고 뭐 같은 길드원으로서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너 공장 안정될 때까지 게임머니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게임머니로 갚는데 10만 원어치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다고 뭐 똘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고맙죠 사실. 게임머니 10만 원을 사실 버는 거는 쉬운데 그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10만 원어치 판매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버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하고 그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버는 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하던 사이에 그 운영자가 이게 업데이트를 한 건지 뭐 드랍률도 조금 낮아졌고 그리고 조금 몬스터가 리젠되는 속도도 좀 늦어지고 이렇게 뭔가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느끼기에.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오토 프로그램 돌리면서 하면은 사실 못 버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 동안 매일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네. 공장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 똘비가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PC방에 매일 오는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혹시 알바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게 오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여기서 그 오토 프로그램이 사냥이나 뭐 포션 먹는 거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인벤토리에서 포션을 그 퀵슬롯에 갖다 놓는 그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건 또 수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그거를 수동으로 30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30분마다 보려면은 계속 거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이제 공장에 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아르바이트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뭐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입니다. 아, 본인이었구나. 예. 네, 그게 그 아르바이트가 저였고 예. 아무튼 똘비 아저씨가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맡겨놓고 공장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뭔가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쫓아와서 그 캐릭터를 죽이는 거예요. PK를 걸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냥터를 옮겨도 계속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냥이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장에서 있는데 그 알바 학생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지금 누군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이 캐릭터를 죽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냥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캐릭터가. 근데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지나고 회사를 마치고 PC방에서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똘비가 이제 주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택 앞에 웬 승합차 한 대가 이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승합차 문이 열리면서 덩치가 큰 남성분들이 내려서 본인을 정말 순식간에 차에 던져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고 차 안에서 질러봤자 뭐 밖에서 크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눈 가리고 뭐 입도 막고 해가지고 어디론가 한 20-30분 정도를 가더랍니다. 근데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몇 년은 안 썼을지 모르겠는 폐공장이더래요. 공장 부지 안에도 막 풀이 높게 올라와 있고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그런 공장이었대요. 근데 그 안으로 던져놓더니 3-4명이서 본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좀 밟기 시작하더랍니다. 얼굴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왜 안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기를 쓴 건 아니고 그냥 주먹, 발로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 됐을 때 다시 목덜미를 잡고 차에 태운 다음에 본인을 집 앞에 다시 던져놓더래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수석 창문이 딱 열리면서 너 똘비 온라인 하지? 이렇게 묻더래요. 오. 그래서 똘비가 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똘비가 그 계약 내용을 예. 사실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파산 신청하고 변호사 선임하면은 이 빚은 어떻게든 변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백기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서 아르바이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해도 되겠다. 그동안 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길드장한테 문자를 한 통 남기는데 형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게임도 못하겠고 빚 변제도 좀 힘들 것 같다. 파산하려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대요. 예. 근데 그 길드장한테 문자나 뭐 전화가 오진 않았대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파산 신청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드장한테 문자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게임 접으려면 장비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문자로. 그래서 그 주말 아침에 PC방을 찾아가서 다시 로그인을 한 거죠. 그 길드장이 아직 안 들어왔길래 필드 돌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PC방 문이 좀 세게 열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저번에 폐공장으로 데려갔던 그 남자 3명이 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얼어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카운터에 알바가 있잖아요. 예. 알바한테 손짓으로 이렇게 휙휙 하더래요.
그래서 알바가 네? 이렇게 물으니까 CCTV 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바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사장하고도 아는 사이고 좋은 말 할 때 CCTV 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알바가 무서우니까, 사실 그 알바도 어린 청년이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냥 CCTV 녹화 기기 콘센트를 뽑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 3명이 PC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똘비를 향해 걸어오는 건데, 똘비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3명이 오자마자 그 똘비 머리채를 잡더래요. 그리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PC방에서. 근데 똘비가 이제 중간에 끌려가면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접으려고 여기 온 거다, 장비 없애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끌고 가더래요. 그 상가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대놨던 승합차에 태우고, 그리고 승합차 타고 다시 어디론가 20-30분을 갔는데 며칠 전에 갔었던 그 폐공장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때리진 않고 뒷덜미를 잡고 폐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 작은 방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더니 거기가 문이 쇠창살로 된 문인데 팔이 통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으로 돼 있었는데 그 문을 탁 닫더니 자물쇠를 쾅 채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도 그냥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앞에 멀찍이 그냥 소파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더래요. 그러다가 계속 똘비는 막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계속 물어도 그냥 묵묵부답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똘비가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말할 힘도 없더래요. 그래서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있는데 한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가오더니 초코바 하나랑 그 500ml짜리 물 하나를 이렇게 주더래요. 문틈 사이로. 그냥 허겁지겁 먹었대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계속 이어졌대요. 하루에 초코바 한두 개, 그리고 물 한 통,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만 주고 그렇게 감금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밖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벌레 소리도 들리고 한 걸 봐서는 새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왔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꺼지더니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철 창살 사이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길드장인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놀라가지고 형님? 이렇게 불렀대요. 아니 형님이 왜 여기 있냐? 이 사람들하고 왜 형님이 같이 있지? 이런 생각으로 물었는데 길드장이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좀 차가운 얼굴로 형님은 뭔 형님이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내가 여기 있고 왜 지금 이렇게 된 거냐고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 앞에 와가지고 김똘비씨 지금 본인이 며칠 연체했는지 알아요? 묻더래요. 그래서 연체라뇨 형님, 나 지금 매일매일 게임머니로 갚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못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장이 뭐라고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게임머니로 갚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장난을 치나, 누가 이자를 게임머니로 내? 나랑 장난해? 이러더래요. 뭐야? 그때서야 똘비가 느꼈던 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구나.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게임머니로 갚겠다는 조항은 없었고 그게 그냥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조건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 연체날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매일 복리처럼 쌓인 거죠, 연체이자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길드장이 품 안에서 서류랑 인주를 하나 꺼내더래요. 그래서 서류랑 인주를 문틈 사이로 넣어주면서 확인해보라고. 김똘비씨, 당신이 갖고 있는 공장, 부지 이거 하면 나한테 빌린 원금하고 이자하고 연체 이자하고 내고 조금 남을 것 같아. 어떡하실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서류가 부동산 인계, 부동산 양도 서류, 그리고 공장 인계 서류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뭉텅이더래요. 뭐 등기부등본, 뭐 인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거 서명하면은 차액 돌려주고 그냥 깨끗이 끝내줄게. 어떡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걸 내가 지금 안 찍는다고 본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안 찍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주를 꺼내서 인장을 다 찍었는데 길드장이 서류를 받고 그냥 휙 가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똘비라는 사람이 예. 집에 돌아왔을 때 네. 신기하게도 그 집은 안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집하고 그리고 차가 있었는데 집하고 차는 안 건드렸고, 그리고 정말로 그 차익만큼을 현금으로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밀렸던 뭐 대금이나 임금 이런 걸 내고 보니까 이제 남는 거는 집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똘비는 그 뒤로는 그냥 누구도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똘비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PC방에서 아저씨들한테 끌려갈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 형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뭐 CCTV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CCTV에 뭐 찍힌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도로 쪽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뭐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PC방 사장님이랑 좀 연락이 되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사장님도 제가 그 똘비 아저씨한테 돈을 받고 게임을 해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된 내용 알고 있냐? 그 PC방 사장님이 똘비 아저씨하고 육촌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근데 아마 진수바리님도 저희 시대모에서 동네꼬마님 사연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아니 잠깐만, 근데 네.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게임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그 게임이랑 지금 네. 진수바리님이 말씀하신 그 게임은 저는 어떤 게임인지는 아니까 게임은 다른데 방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 부분도 제가 듣긴 했는데, 예. 그 사설 프리서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동네꼬마님 사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이야기에서 프리서버는 그냥 한 조직이 운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서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접속을 해보려고 해도 서버는 이미 없고, 걔는 뭐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네, 게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같은 그런 조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네. 네, 저도 유사하다, 그 정도, 너무. 네, 유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야, 근데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네. 이야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지금 막 식은땀 나고 막. 그 땀, 오늘의 그 땀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네. 다음번에는 그 땀이 안 날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실 때는 두 네. 번째 정도 참여하시면 이제 그 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땀을 기억하고 추억으로 간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직접 엮여 있었잖아요. 어쨌든 알바여도.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섬뜩한 현실 공포였던 것 같고, 게임을 하려면 본섭에서 하시는 걸 네, 그게 맞는 것 추천드립니다. 같습니다. 원래 이제 프리서브라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레벨도 빨리 네, 네. 오르고 네. 막 세지고 하니까 많이들 했었는데, 그쵸. 근데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도 진수바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다, 내가 겪은 거랑.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한 번 더 이런 일들은 허구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존재하는 이야기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느 곳에 어떤 조직과 어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설령 뭐 게임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